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29도에서 32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약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애초 예상보다 비의 양이 줄면서 현재 경북 동해안은 하늘만 흐릴 뿐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상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32도, 영덕 31도, 울진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은 편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또다시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양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티로폼은 분해에도 수백 년이 걸려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딱정벌레의 한 종류가 스티로폼을 분해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바다 위 양식장에 수많은 부표들이 떠 있습니다. 부표의 재질은 스티로폼. 파도에 휩쓸리면 잘게 부서져 가루가 되고 크기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파도 치고 나면 파도체가 부기 같은 거 떠내려가는 게 다 스티로폼이거든. 그런 게 많이 있다. 우리나라 바닷물 1제곱미터에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11,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티로폼. 잘 부서지지 않고 수명이 긴 친환경 부표로 대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게 좀 문제는 많은데 저걸 대체하고 가볍고 저 정도의 부력도 있고 이런 걸 다 조건을 갖추려면 아직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방법이 시급한 상황. 포스텍 연구진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맴돌이 거절이라는 딱정벌레 애벌레가 스티로폼을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미롬이나 슈퍼미롬 같이 이미 플라스틱을 먹는 걸로 알려진 그런 곤충들이 아닌 야생의 그런 다른 곤충들이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연구진은 삼맴돌이 거절이 애벌레에서 장내 미생물을 분리해 대량으로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실용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박테리아 내에서 효소를 분리하거나 그 균충들을 이렇게 재현을 함으로써 지금 전지구조의 문제가 되는 엄청나게 그 바다에 많은 그런 플라스틱들, 쓰레기들 그런 걸 대규모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그 최종 목표입니다. 또 연구진은 스티로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도 분해할 수 있는지 실험을 이어가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이번 달에 끝나는 의과대학 유치 관련 용역을 분석한 결과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정치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방역이 일상화된 요즘 접촉을 뜻하는 영어 콘택트에 반대를 뜻하는 on을 붙인 언택트가 요즘 화두입니다. 관광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청정, 힐링 여행, 즉 언택트 관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게 관광 전략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드넓은 안동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경관. 여기에 휴양림에서는 보기 힘든 호텔 수준의 최고급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청량산이 바라보이는 안마와 온열 치료실,
황토 찜질방까지 갖춘 힐링타운, 그리고 안동호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선성수산길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덤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제 밤부터 다 돌고 새벽까지 예, 안동 그 댐의 다리가 좀 특수해요. 세계 지금 팬데믹이라 하지만은 여기에는 안전한 거예요.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지난 5월 재개관 이후 급격하게 늘어 이달에는 무려 97%를 넘어섰습니다. 평일에도 객실이 거의 찬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관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단체 관광객 유치에 매달려왔던 지자체의 관광 전략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광지 선정, 모바일 플랫폼 구축, 이를 통한 모바일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실제로 국내 최대 숙박 예약 앱 중 하나인 여기어때와 경상북도가 MOU를 체결하고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경북 숙박 판매가 4만 8천 건, 57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언택트 관광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 내 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5달째 휴관 중인 경로당에 대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하고 출입자에게는 발열 확인과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는 한편 식사 모임과 외부인 출입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상황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상향될 경우 경로당 운영은 다시 중단됩니다. 영화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는 항일 운동단체 의열단의 전신이 대한광복회인데 대구에서 시작한 단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대구는 항일운동과 밀접한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약산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 조선총독부 고위직과 친일파를 암살하고 관공서를 폭파하는 등 활발한 항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열단의 전신인 대한광복회는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됐습니다. 대한광복회 결성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 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항일운동이 활발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형무소 순국자 중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사람은 17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보다 1명 더 많습니다. 현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복심법원이 한강 이남에는 대구에만 있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합해가지고 대구에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이 다 당한 거예요, 그분들이. 1925년 당시 인구 비례로 볼 때 대구 출신 독립운동 유공자는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였습니다. 항일의 도시라고 할 만하지만 삼덕동에 있던 대구 형무소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독립운동 기념관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대구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립지사 후손이 팔공산 아래 땅 14,000평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곳에 대구 형무소 역사관과 독립운동 역사관을 만들어 후대를 위한 교육 공간을 쓰자는 겁니다. 전라도에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39%입니다. 그 대구가 40%, 그리고 기타 지역에 이제 한 20% 되는데 대구 형무소를 흔적도 없이 없앴다는 건 이거는 참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추진위가 예상한 예산은 500억 원, 정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추진위는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전국 독립운동가 유족들의 수건 사업이라며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구 경북의 2분기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2분기 대구 지역 수출은 1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줄었습니다. 경북은 78억 3천만 달러로 12.7% 감소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 방송은 침체되고 존립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 방송은 지역 분권 시대에 더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방송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 불공정한 광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광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지역 MBC 광고 매출액은 1,300억여 원. 7년 전인 지난 2011년과 비교해 6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지역 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1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경영 악화에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고 이에 컨텐츠 경쟁력이 약해지는 악순환 속에 지역 방송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에 너무나 작은 포션밖에 없고 그 재원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 방송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방송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큰 요소로 현행의 불합리한 광고 배분과 규제를 꼽았습니다. 본사와 지역사의 광고를 결합 판매해 수익을 배분하는 비율이 지역사에 불리하게 책정돼 있고 지역사는 가상 광고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방송 광고의 결합 판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지역과 키 방송사의 광고 협약서를 변경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 현행법상 심의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지역 방송사에 2중, 3중의 옥쇠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광고의 유형, 광고의 형태를 좀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결합 판매 또는 방송사의 협찬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광고 일부를 지역 방송에 의무적으로 주는 제도를 만들고 의료 서비스 등 현재 방송 광고가 금지된 분야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해 54명으로 늘었습니다. 54번 확진 환자는 포항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로 지난 18일 귀국한 뒤 남구 보건소 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안동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항시는 54번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512명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자기 혈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신도 512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지속해서 혈장 공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울 원전 6호기 원자로가 어제 오후 12시 5분에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PCS 카드 교체 중 오신호로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정지하면서 원자로가 가동 정지됐으며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2만 480여 차례 출동해 14,700여 건을 구조하고 2,48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구조 출동은 190건 늘었고 구조 인원은 35명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동물 포획이 3,41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2,2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조 건수는 활동량이 많은 오후 1시에서 2시, 구미와 안동, 경주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항과 경주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애초 예상보다 비의 양이 줄면서 현재 경북 동해안은 하늘만 흐릴 뿐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상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32도, 영덕 31도, 울진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은 편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는 또다시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